안녕하세요. 발성배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8장 고압 진공 차단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진동 차단기는 진공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아크를 소호하는 방식의 차단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부의 구조, 그리고 시퀀스 부분에 따라서 동작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예정이고, 그리고 각종 검사 성적서 및 관련 사진을 통해서 V12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는 부하 전류를 안전하게 개폐하고 단락, 지락 등의 사고 시 각종 계전기와 조합하여 신속하게 전로를 차단하여 선로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기로 고압과 저압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압은 이제 특고압 쪽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G10이나 V12를 사용하고 있고, 저압 쪽에는 A10이나 MC12, EL12 같은 차단기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압용 차단기는 V12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의 요구 조건은 투입 상태에서 부하 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어야 되고, 차단 상태에서 안전하게 절연을 유지해야지만 되고, 사고 시 이상 전압 발생이 없고 신속하게 차단해서 다시 재점호가 없도록 기계적으로 견고한 상태의 차단기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호 방식에 따라서 냉각이나 확산, 가압, 치안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게끔 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O12, V12, G12, ABB, MBB, ACB 이와 같은 차단기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V12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12의 특징은 방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세네 법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진공이 되게 되면은 압력이 어느 정도 이상의 진공이 걸리게 되면은 대략 한 80kV 이상의 전압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이 걸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파세네 법칙에 대해서 전압에 견딜 수 있는 이런 내압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기압이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방전등의 원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전등이냐 아니면은 소호 능력이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파세네 법칙이 섭렵하는 1토르 이상에 대한 영역에서 대기압 상태에서 압력을 내리면 절연 내력이 낮아져서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지고 방전 등의 원리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낮을수록 이런 그 절연 내력이 급격하게 증가되는데, 이때 진공 차단기는 10의 -4승 정도, 토르 정도의 고진동을 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통 한 100kV 정도의, 여기 100kV가 조금 안 되지만 그 정도의 절연 내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54 같은 경우는 V11을 사용하지 못하고 G11을 사용해야 되고, 154 미만에 대해서는 V11을 이용해서 소호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전류를 차단했을 때 절연 회복 능력이 커가지고 차단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공 중에서 소호를 하다 보니까 전자이온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아크가 작기 때문에 이 전류 차단에 대한 접점 소모가 작아서 개폐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정기적 기계적으로 봤을 때 정기적으로는 만회, 기계적으로는 2만회 정도의 수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연 내력이 크기 때문에 접점 간격을 작게 하기 때문에 V12의 소형 경량으로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작은 경우는 6600 같은 경우는 40가짜리를 상하 2단으로 적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형 경제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진공 인터럽트에서 소호가 이루어지는데, 진공 인터럽트가 완전 밀봉형이다 보니까 크기도 작고 소음도 작고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게 경제성이라든가 유지보수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이런 V12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소호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전류 0점 전에 강제로 차단하다 보면은 이 아크 초핑 현상에 의해서 개폐 서지가 발생합니다. 좀 과전압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과전압 부분에 대해서 2차 측에 연결되어 있는 몰드형 기기가 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 건식, 몰드 변압기 1차 측에는 이 개폐 서지에 견딜 수 있는 서지 업소버를 설치해서 개폐 서지로부터 보호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유입형인 경우는 이런 그 서지 업소버를 설치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UEP형 같은 경우는 150kV에 견딜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는데 몰드형 같은 경우는 95나 125kV에 견디다 보니까 이런 그 갭패서지에 견딜 수 있게끔 서지 옵서버를 설치하도록 내선 규정이나 이제 KC 등에서도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를 보시면은 이제 접점 단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스위치, 열쇠를 닫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투입, 차단에 대한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시하는 부분하고 동작 부분은 나눠지는데, 저희가 여기서 표시하는 부분은 조작 스위치입니다. 얘는 동작 표식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동작 표시기하고, 그 다음에 동작 장치하고는 램프의 색깔이 틀려집니다. 자, 동작을 할 때는 내가 투입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입을 하는 것 자체는 위험한 거죠. 근데 세이프 상태에서 눌러주다 보니까 여기서는 인풋 I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전한 상태에서 누르기 때문에. 그리고 끌 때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웃풋을 내보내니까 이거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시기는 들어가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그렇지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빨간색이고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차징 부분이 되어 있는데 차징 부분은 흰색은 차징이 안 되어 있는 거고 노란색이 되어 있으면 차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깥으로 인출하기 위한 그런 스위치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이제 이 크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타입이냐에 따라서 넣고 빼는 이제 타입들이 좀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1차 측, 보통 이쪽이 2차 측으로 되어 있는데 1, 2차 측은 의미는 없습니다. 진공 인터럽터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이제 ELB처럼 1, 2차 측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쪽을 1차 측으로 쓰시고 이쪽을 2차 측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접점의 용량에 따라서 접점 용량이 작은 거는 클립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되어 있는 클립으로 되어 있고 이런 튤립이라고 해서 이제 그 꽃처럼 이렇게 펴져 있는 것들은 용량이 좀 큰 것들은 꽃처럼 켜져 있고 여기 끝에 스프링이 두 개가 있어서 압축을 해가지고 보다 접점들이 그 접촉이 잘 되게끔 이런 튤립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은 좀 중대용량에 대한 그 제품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소용량이나 전압이 낮은 것들은 클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역 전원 커넥트입니다. 전원을 연결하기 위한 부분들. 그래서 전원을 연결할 때 리미트 스위치에 대해서 모터가 계속 돌면은 모터가 소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터가 어느 정도 돌면은 리미트 스위치가 모터의 전원을 끊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1, A2로 써져 있는 것들은 PN으로 해서 조작 전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PN은 110V 조작 전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는 클로즈 코일입니다. 그래서 조작 전원이 들어가서 클로즈 코일이 여자가 되면은 차단기를 클로즈, 투입을 시키는 거고 트립 코일이 여자가 되면 차단기를 트립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 내부 상태를 A 접점과 B 접점에 대한 상태를 해가지고 외부에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DC 조작 전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다 파란색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포지션에 따라서 리미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미터 스위치 1번하고 2번은 모터 차징에 관련된 부분이고 리미터 스위치 3번 부분은 위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되어 있느냐 테스트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움직일 때 리미트 스위치 3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리미트 스위치 3번이 걸려있지 않으면은 클로즈하고 트립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미터 스위치 4번, 5번, 6번, 7번은 서비스 포지션인지 테스트 포지션인지에 따라서 위치를 알 수 있게끔 접점을 외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면부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 이제 인입질 스크루를 올립니다. 이게 여기에 리미트 스위치 3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요. 여기도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비스 인 포지션, 이쪽은 테스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크레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크레들 내부에서 이제 용량들이 맞는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크레들이 이제 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새로운 V11 교체할 때 이 크레들도 바꿔주시지 않으면은 교체가 불가능한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제작사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이 크레들이 같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V11만 교체하도록 이렇게 제품들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있는데 여기 부분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요 리미트 스위치가 여기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면 부분은 테스트 포지션까지 앞에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예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건 서비스 아웃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쪽은 서비스 인 테스트 포지션. 제가 예전에 이걸 운영을 하다가 이걸 올리지 않고 빼가지고 안에서 리미트 스위치가 휘어가지고 이걸 뒤집어서 리미트 스위치를 펴서 이렇게 고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 상태 부분은 아까처럼 이제 동작을 하는 버튼과 표시하는 버튼이 색깔이 반대로 돼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수동 차지하고 전동 차지를 했을 때 전동은 2번만 차징이 되는데 수동은 3번을 차지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부분도 간단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결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입을 하기 위한 투입 스프링은 항상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차단하기 위한 스프링은 뒤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뒤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 스프링 등이 있는데요. 이제 크레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그래서 앞면에서 이 뒤에 베크럼 인터럽트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앞뒤로 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가겠다 하기 때문에 얘는 앞뒤로 가기 위한 부분이고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시면 여기를 캠 스위치라고 하는데 캠 스위치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뒤에 베크럼 인트로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오픈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죠? 바로 트리 코일이 되겠습니다. 인풋, 투입하기 위한 투입 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코일이 좀 하나 가지고 안 될 경우 여기다 뒤에다 트리 코일을 하나, 이중 트리 코일을 쓰거나 아니면 UVT 코일을 쓰고 요 앞에다가 클로즈 코일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역자 형태로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터가 여기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좀 틀려집니다. 그거는 요 스프링을 차지하기 위한 모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에 대한 상태를 외부로 빼내기 위한 보조 스위치들이고 이 전면부에 이 단자를 통해서 이 보조 스위치에 대한 터미널을 외부로 인출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할 때는 안전한 상태에서 투입을 하니까 녹색, 차단을 할 때는 위험한 상태에서 차단을 해야 되니까 적색. 그럼 투입이 됐다라는 건 표시는 위험하니까 빨간색, 차단이 됐다라는 거는 안전한 상태니까 녹색,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면부에서 이 스위치를 눌러서 하게 되면 여기 투입 스프링이 길게 돼 있는데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얘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앞뒤로 가면서 얘를 위로 올라갑니다. 얘가 내려가면은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투입이 되는 거고 얘가 내려가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차단이 됐을 때는 얘가 위로 올라가고 투입이 됐을 때는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크럼 인터럽터 안에서 여기까지는 절연이 돼 있고 여기 션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션트가. 그래서 베크럼 인터럽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 여기는 클립 구조의 소용량 부분에 대한 접촉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크게 되면 여기 튤립 구조라고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용량이 큰 것들은 여기는 튤립 구조입니다. 튤립 구조로 해서 들어가 있고 얘가 원형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접촉자가 튤립 콘택터라고 돼 있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꽃 모양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가 있고 얘는 밀폐형으로 해서 요 안에 베크럼 인터럽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용량이 좀 작은, 그러니까 7.2kV 같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클립형으로 해서 제가 위에 꽂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션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크럼 인터럽터가 되어 있고, 그래서 V12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베크럼 인터럽터고 여기는 절연 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절연 로드에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프링이 되어 있고 이 스프링이 앞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앞쪽에 캠 스위치로 얘가 이렇게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션트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약간 올라가서 투입된 상태인데 위에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고정 접점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아크 실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정 접점과 가동 접점이 있는데 이건 횡작의 형식으로 해서 스파이럴 타입입니다. 뾰족한 이제 스파이럴 타입인데 요거에 대한 구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 밑에는 이제 가동 접점이 위아래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벨로우즈처럼 해가지고 주름진 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크가 어떻게 소호가 되는지 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아크 부분은 횡작의 방식은 소용량에서 씁니다. 그래서 핀치 이펙트에서 수축된 아크가 극간에 정체하여 접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하 두 접점을 정기적으로 이어주는 아크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횡작의 상여작용. 요게 이렇게 핀자개로 이니까 횡자개가 옆으로 가는 겁니다. 자개가 옆으로 가서 이 핀치 이펙트에서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들을 여기서 돌려서 이제 펼쳐집니다. 이 자개를 이쪽으로도 보내주고 이쪽으로도 보내주고 이쪽으로도 보내줘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한쪽으로는 내려오지만 그것들을 자개를 옆으로 해가지고 아크를 전부 다 소후해주는 접점 표면상에 골고루 분산시켜서 접점 손상을 최소화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돌면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자개가 돌면서 옆으로 퍼지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옆으로 간다라고 해서 횡작의 방식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작은 것들은 이런 횡작의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횡작의 방식을 쓰는 이 스파이럴 타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자개가 옆으로 퍼지니까 옆으로 퍼지게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옆으로 퍼지게끔. 그러면서 여기서 접점이 주위에서 다 퍼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횡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작은 것들은 이렇게 쓰는 거고 이제 종작의 방식은 어떻게 되냐? 용량이 큰 것들. 또 보시면 여기도 접점이 크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만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내려오는 이 부분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선 횡자개니까 옆으로 이제 자개가 형성이 되는데 종자개라는 건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소나기처럼 접점으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균일하게. 그 용량이 큰 것들은 이런 아크가 크기 때문에 이걸 균일하게 해서 이쪽에서 다 분산을 시켜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종작의 방식은 용량이 큰 것들을 이렇게 종작의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작의 방식하고 횡작의 방식에 대한 이런 접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른 동영상으로 실물을 소개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류의 0점에서 차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류의 0점에서 차단하지 않기 때문에 전압이 이렇게 아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단 효과는 크지만 전류의 0점에서 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아크가 크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크를 빨리 소홀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때 과도 현상에서 개폐서지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개폐서지에 견딜 수 있게끔 V12 2차 체계는 서지 옵서버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이때 과도 회복 전압인 TRV, 트랜지언트 리커버리 볼테이지 이걸 과도 회복 전압이라고 하고 회복 전압을 리커버리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TRV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RRRV, Rate of Rise of 리커버리 볼테이지에서 초기 이제 회복 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 TRV는 이제 피크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 RRRV는 이제 그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면 차단기가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 회사에서는 이 제품을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좀 사양이 낮은 걸 사용했는데 그때 삼상 단락이 일어나면서 이 TRV하고 RRRV를 초과를 하다 보니까 이 차단기가 폭발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TRV하고 RRRV를 통해서 절연 협조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 차단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최근에는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0점에서 아크는 소홀을 하고 이제 그때 전압이 과도하게 상승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터가 달려 있고요. 모터가 이쪽에도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도 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 스프링이 보통 보면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했다가 이게 퍼지면서 압축이 풀리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압축을 쫙 했다가 얘가 퍼지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내려가면은 이쪽으로 가서는 얘가 올라가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이 압축을 했다가 땅 하고 놓으면은 얘가 탕 하고 들어가면서 이제 투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차단할 때는 여기서 또 뒤에서 차단하기 위한 스프링이 압축이 되고 있다가 땅 하게 되면 얘를 또 밀어주겠죠. 그래서 그 밀어주면서 다시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접점들을 앞뒤로 이제 압축을 하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LS1과 LS2는 모터를 차징할 때 그
멈춰주기 위한 버튼들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LS3는 서비스냐 테스트냐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차단기를 클로즈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억스 스위치에 따라서. 그럼 예접점과 예접점이 있어서 차단기를 투입을 하거나 그 차단을 할 수 없게끔 이 리미트 스위치에서 별도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픈 접점이나 클로즈 접점 등을 외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를 클로즈 할 때는 클로즈 코일이 투입이 돼야만 되고 차단할 땐 트리 코일이 차징이 돼야지만 차단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접점 보셨던 그 노멀 오픈과 노멀 클로즈 접점을 바깥으로 해가지고 외부로 빼가지고 이 안에 있는 기계적인 상태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테스트 포지션인지 아니면 서비스 포지션인지 아니면 클로즈인지 투입인지 이런 것들의 상태를 바깥으로 빼서 외부의 시퀀스하고 연결해서 이런 동작할 수 있게끔 접점 부분에 대한 커넥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자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살펴보셔야지만 됩니다. 보셨던 이제 이 안에 내부에 대한 접점 부분은 여기 있는 보조 접점을 통해서 이 제어 커넥터를 통해서 외부로 그 전송을 하고 있고요. 보셨던 것처럼 리미트 스위치 3번 부분이 여기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 스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가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옮겨줄 때는 올리게 되죠. 그러면 구멍이 없다 보니까 얘가 올라간 상태에서 가다가 구멍이 있으면 얘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서비스 인 포지션 때 들어갔다가 빼면은 안 돼 있으니까 이 중간에 있는 상태에서는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리미터 스위치가 딱 들어가야지만 그때 차단기가 클로즈하거나 트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리미터 스위치에 의해서 나머지 접점들이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M은 이 모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터가 어느 정도 돌면 이 뒤에 리미트 스위치 1번과 2번인데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이 스위치가 끊어지면서 여기 조작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터가 계속 차징이 되지 않고 멈춰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리미트 스위치하고 리미터 스위치 2번이 있는 겁니다. 리미터 스위치 1번, 2번이 여기 있어서 이 접점 부분을 가지고 모터가 멈춰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른 회사의 이제 그 시퀀스 도면인데, 요게 모터의 전원 부분입니다. M1, M2가. 그래서 조작전은 PN 110V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모터 부분이 여기 지금 52M이 걸려 있겠죠. 그래서 전원이 걸려져 있는 상태에서 클로즈 원 버튼이 딱 붙으면은 52M이 리미터 스위치가 연결될 때까지 모터가 계속 돌면서 얘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로컬인지 리모트 상태에서 저희들이 로컬 상태에서 캠 스위치를 ON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86X 보조 릴레이가 동작하지 않은 상태면 클로즈 코일이 투입이 돼서 차단기를 투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프 버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보호 계정기에서 86X 로크아웃 릴레이가 동작을 하게 되면 트리블 코일을 여잘시켜서 트리블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 펌핑이나 이런 것들이 86X의 보조 릴레이 해가지고 이제 차단기가 동작되어 있는 것들이 외부에 내서도 동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빠지게 됩니다. B접점은 이쪽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A접점은 이쪽으로 빠지면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B접점이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3번, 4번 B접점 위에 있으니까 1번,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A접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3번,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점을 누르게 되면 얘가 내려가면서 이제 1번, 2번 접점, B접점은 빠지겠고 3번, 4번 접점은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접점하고 B접점은 같이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차단기 상태 부분에 따라서 52A, 52가 이제 V12의 그 기계적 번호인데 52A 접점이니까 차단기가 투입이 되게 되면 얘 접점이 붙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얘 접점은 빠진다고 그랬죠. 빠지니까 얘 접점은 꺼지고 얘 접점은 켜지고 얘가 차단이 되면 그린, 녹색이 되겠고 이제 여자가 풀리니까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서 얘 접점이 들어오고 얘가 내려가게 되면은 얘 접점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접점이 2개가 따로따로 들어오게끔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차단기의 상태를 외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접점이고 노멀 오픈하고 노멀 클로즈 접점이 아까처럼 파란색으로 DC, PN으로 해서 110V 전원이 외부로 나가서 각종 리미트 스위치의 상태라든가 차단기 온오프 상태를 외부로 빼줘서 그것들에 의해서 시퀀스가 동작할 수 있도록 이 접점들이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스프링을 차징을 한다라는 거는 보통 10초 이내에 차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은 6번만 차징을 해도 되고 어떤 것은 20바퀴를 돌려야 되고 이제 제조사마다 조금씩 이제 시퀀스가 틀려집니다.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차징을 한다라는 건 압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압축했다가 차징된 게 풀리면서 이게 다시 풀립니다. 풀리면서 그때 뭔가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압축을 해서 땅 걸릴 때까지 걸린 다음에 걸린 상태에서 얘가 빠지면서 다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압축 완료 그때 리미터 스위치가 복귀가 되면서 모터 에러가 차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압축이 되면 스프링 압축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게 되면은 레치 스위치에 의해서 아까처럼 전동기가 정지가 되고 압축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전동을 할 때는 이 투입 스프링이 압축을 하는 부분이 2번이 있습니다. 근데 수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한 번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수동 조작을 할 때는 한 번 더 여기서 안 된 거를 수동으로 조작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전동기로 압축할 때는 2번의 압축 안에 같이 이루어지는데 수동 조작할 때는 전동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수동에서 한 번 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3번의 압축이 필요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동을 할 때하고 수동을 할 때 조금씩 메커니즘이 틀려진다라는 거는 그 메커니즘 구조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투입을 하고자 할 때는 투입 코일을 여자를 시켜가지고 투입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투입을 한다는 건 얘가 접점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접점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위에가 고정자고 밑에가 이제 가동자로 해서 얘가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가지만 됩니다. 내려가려면은 여기 보셨던 것들이 처음에 이 차단 스프링이 압축이 됐다가 얘가 펴지면서 얘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내려가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로징 돼 있고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재투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재투입을 했을 때. 재투입이니까. 근데 이제 재투입을 하게 됐을 때는 투입 스프링은 재차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 스프링은 디스차지가 되고 앞에 부분을 보시면 얘가 차지가 돼 있었는데 얘가 디스차지가 되는 그러니까 투입과 재투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동에서는 자동으로 차징을 할 때인데 수동을 할 때는 이 자동 차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투입 스프링을 저희가 다시 수동 상태에서 요걸 리차지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차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단 스프링과 투입 스프링이 있었을 때 이 전동에서는 이 부분이 차징이 위와 같이 되는데 수동에서는 이 투입 스프링이 차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차단이 됐을 때 투입된 상태에서 차단했을 때 투입을 하려면 반드시 수동으로 한 번 더 차징을 한 상태에서 눌러줘야지만 투입이 된다는 것을 수동에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차단 동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단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내려오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얘가 이쪽으로 돼 있었는데 얘가 약간 앞으로 관계돼 있고 얘가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아까는 얘가 이쪽으로 가 있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가 있던 게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셨던 게 내려갔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얘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투입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얘를 압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당겨줘야 되겠죠. 당겨졌다가 이 부분이 떨어지면서 얘를 다시 밑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동일 때는 차징을 하는 부분이 2번밖에 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자동 재차징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미리 차징이 돼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 부분이 자동 재차징이 되는데 수동일 때는 이때 보시면은 이 차단기를 투입을 하기 위한 부분이 여기서 하나 더 한 번 더 차징을 수동에서 한 번 더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차징은 이와 같이 압축을 했다가 풀어지면서 얘가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됐다 풀어지면서 되는 겁니다. 차징이 됐다라는 걸 압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동으로. 전동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얘가 압축이 되죠. 이와 같이. 그 압축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리미트 스위치가 가고 나면 탕하고 얘가 다시 통하고 내려면서 얘를 뒤로 밀어주고 뒤로 밀어준 게 위로 올라가면서 백큐ම් 인터루트를 위로 붙여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립을 한다라는 건 여기 빨간색이죠. 아웃풋. 그러면 트립 코일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코일이 요 안쪽에 있는 것들이 트립 코일, 이쪽이 이중 트립 코일 또는 UVT 코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이 투이 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자, 여기는 O자, 인,
그래서 인을 할 때는 안전한 상태에서 인을 하니까 녹색. 아웃을 하는 거는 위험한 상태에서 바깥으로 떨어질 때 위험하니까 아웃풋해서 빨간색. 근데 표시는 안전한 상태니까 녹색. 들어가 있으니까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입 동작과 투입된 상태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어떤 행위가 행해지는 상태 또는 그때 상태. 동작 표시가 보여지는 상태에 따라서 이제 표시하는 부분에 대한 램프가 틀려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IC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차단기가 차단이 됐을 때 이와 같이 한 번 더 스프링을 차징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스프링이 차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프링 차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수동 동작에서 3번의 차징이 이루어진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동 조작 시에는 테스트 위치로 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스트 포지션을 뺀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동작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차지라는 것들은 이 제품은 회전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데 20회 이상 회전을 해가지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LS 산정 같은 거는 위아래로 내리는데 이거를 정상적으로 천천히 내리면 6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시면 되는데 뭐 그 위치가 리미트 스위치가 위치가 안 왔을 때는 7번을 눌러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천천히 당겨가지고 끝에까지 당겼을 때 그 위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단기 전면에 2는 안전한 상태에서 투입을 하니까 초록색. 그리고 그때 들어가게 되면 투입이 됐죠? 그럼 이게 투입을 할 때는 안전한 상태니까 초록색이지만 투입이 되면 위험한 상태니까 적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색 위험한 상태에서 차단을 해야 되니까 차단하는 상태 부분은 위험한 상태니까 적색으로 표시가 되고 차단이 되고 나면은 안전한 상태니까 여기 오프가 되면서 녹색 버튼이 들어오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작 스위치는 수행할 동작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녹색, 그리고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색, 그리고 표시기는 현재 장비의 상태, 뭔가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상태 부분을 보시라는 얘기죠. 동작이나 상태를. 그렇게 하시면은 이거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동 트립입니다. 수동 트립은 위험한 상태에서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색 버튼이 되겠습니다. 차단이 되고 나면 안전한 상태니까 녹색 버튼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캠 스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입을 하기 전에 먼저 체인지 포지션 스위치를 해가지고 로컬 상태에서 캠 스위치를 ON을 하게 되면은 86 보조 릴레이가 동작하지 않은 상태라면 클로즈가 되고, 만약 외부에서 트립 접점이 오거나 아니면 리모트에서 트립 접점이 오거나 캠 스위치에서 트립 버튼 눌렀을 때는 바로 트립이 되게끔 돼 있고, 그때 이제 동작을 하기 위한 부분의 조작전은 여기에 52M 부분이 DC 조작전에 연결돼 있어 모터를 차징을 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DC 조작전은 없으면은 모터를 차징 못 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전면부에서 수동으로 여기에 대한 클로즈하고 트립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조작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단기 상태 부분을 보여주는 접점을 가지고 외부에 램프를 켜주고 있고, 그 램프의 상태를 가지고 해서 이제 외부의 전압과 전류를 받아들여서 차단기가 온오프를 하거나 동작을 했을 때 외부의 접점들을 내보내서 원방에 대한 것들을 트립을 할 수 있는 이런 보조 접점 릴레이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 보호 계정기를 이용해서 트립을 내보내는 것들은 아날로그나 디지털 보호 계정기에서 접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COS 버튼은 이 로컬이나 리모트에 대한 접점 상태에 따라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캠 스위치는 앞으로 당긴 다음에 좌측으로 돌리면 오프, 앞으로 당긴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프, 온 버튼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접점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면부에 있는 이 램프의 부분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의미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 시퀀스하고 차단기 전면부에 있는 기기들하고의 이런 상관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단기의 샘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준 동작 책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고 나서 0.3초 있다가 다시 클로즈, 투입과 재차단을 한 상태에서는 15초 있다가 고속 차단량은 15초 또는 1분 또는 3분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로즈 오픈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이에 0.3초가 되기
전에 다시 0.3초가 되기 전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15초가 되기 전에 다시 투입을 하면은 이 차단기는 데미지를 먹어서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동작 책무를 했기 때문에 성능을 보장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성능을 보장해주는 동작 책무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작 책무 안에서는 여러 번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이제 각종 전압별 그리고 전류별, 용량별의 이제 검사 성적서들이 거의 유사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테스트 포지션에 이 안에 구멍이 있고 이 리미트 스위치 3번을 올려가지고 이쪽에 테스트 포지션을 오게 되면 그 리미트 스위치가 여기 쏙 들어갑니다. 여기 크레들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요. 얘를 올릴 수 있게끔 얘를 당겨준 상태에서 셔터를 걸어가지고 앞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레들의 바퀴가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부터는 서비스 아웃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요걸 빼시거나 할 때 요게 이제 스위치 부분이 그 선이 연결이 꼬이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됩니다. 요건 지금 서비스인 상태고 테스트 포지션까지는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깥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크레들이 요 밑에 있고 여기는 이제 클립 타입입니다. 용량이 작은 거니까. 튤립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용량이 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630A, 그러면 한 2000A짜리 이상 것들은 튤립형으로 해서 꽃 모양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백크미터가 있고 션트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깥으로 빠지게 되면 요게 빠지게 됩니다. 근데 얘가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여기 리미터 스위치가 여기 가 있을 때는 차단기가 트립이 되지 않도록 내부의 시퀀스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의 백큐um 인터럽터는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24kV 부분인데 위에는 고정형이라고 있고 밑에는 가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로우즈가 있고 요 안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스파이럴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십자가처럼 표창처럼 돼 있는 스파이럴 로드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 부분도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부분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600짜리, 여기는 24kV짜리 그 부분들입니다. VCB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PT에서 전압을 받아들이고 CT에서 전류를 받아들여서 보호계정기가 이제 그 차단기 트리코일을 여자시키게 되면 차단기 트리코일이 아까처럼 앞에 있던 차단기 트리코일을 여자시켜서 차단기가 오픈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수변전 설비를 보면서 어떤 것들은 PT, 어떤 것들은 보호계정기, 어떤 것들은 차단기, 어떤 것들은 CT, 어떤 것들은 ZCD를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동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출을 보호계정기에서 트리코일을 여자시켜서 VI 접점이 개극이 돼서 아크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3에서 5사이클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5사이클을 사용하고 계시고 요즘은 이제 고속 차단형으로 3사이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공 차단기 외부 부분 보시면 이제 트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여기 또 보셨던 부분을 프레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끔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트럭이 트롤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돼 있는데 여기들이 연결이 돼 있고 이쪽이 션트로 연결돼 있고 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크미터 로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얘가 아까처럼 내려가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동영상으로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튤립형 구조들은 아까처럼 보시는 것처럼 여기 션트라고 되어 있죠. 이 션트 부분은 보시면 얇은 판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류를 흘려주기 좋게끔 이런 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연 로드는 절연이 로드가 되어 있고 이 밑에 스프링이 되어 있어서 이 절연 로드 상에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백큐um 인터럽터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를 이 안에서만 소홀하기 때문에 외부로 아크가 반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큐um 인터럽터를 작게 만들면은 이 차단기도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터미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튤립형 구조로 돼 있어서 터미널 부분에 백큐um 인터럽터가 있고 여기 션트가 연결돼 있고 이 절연 로드에서 하우징 안에서 여기 있는 스프링이 와이프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위에 있는 고정자하고 가동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백큐um 인터럽터 부분 안의 구조는 이와 같이 콘택트 부분이 고정 부분이 위에 있고
가동 부분이 밑에 있습니다. 가동 부분에 이게 스파이럴 로드로 돼 있어서 이 벨로우즈에 달려있는 이 스프링이 벨로우즈가 스프링처럼 돼 있어서 이 벨로우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스프링이 당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이 횡작의 방식으로 아크를 소홀을 해주면서 베큐um 인트루트가 설치가 돼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간격들을 보고 이 스파이럴 로드의 간격을 보고 내부의 접점 상태가 얼마가 소선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있고 이 진공도를 보기도 하고 이제 진공도가 동작하는 이 시간을 봐서 안에 베큐um 인트루트에 대한 상태를 가지고 이 차단기를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V12는 이제 타입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데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형 타입입니다. F 타입은 이제 픽스드 타입이고 G 타입은 여기 셔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셔터 외에 다른 이제 절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틀려집니다. 셔터 부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되면은 여기 있는 이제 스프링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셔터가 잘 내려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타입들 같은 경우는 셔터 타입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또 셔터 타입을 또 선호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 셔터에 있는 스프링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입출 타입이 레버로 인입출하느냐 아니면 스크루로 돌려서 여기 이제 스크루로 있어서 스크루를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길게 돼 있는 거를 여기서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레버는 여기다 걸어서 지렛대 원리로 그냥 당겨주시면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형 클립 타입은 이와 같이 용량이 작은 건 클립이고 이제 개방형 튤립 타입은 용량이 크지만 여기 베큐um 인터럽트가 개방되어 있느냐 밀폐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아까처럼 여기는 고정형이 돼 있고 여기는 가동형으로 돼 있고 벨로우즈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스파이럴 로트에서 자개가 핀치 효과에서 횡자개로 퍼지면서 이 접점 내에서 퍼지면서 소홀을 시켜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파센의 법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압력 이하로만 내려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압력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4승 토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 80kV 정도까지는 얘가 충분히 견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류 0점에서 차단을 하다 보니까 전압은 이와 같이 아킹에서 개폐 서지가 나오는데 그 개폐 서지에 견딜 수 있게끔 V12 2차 측에는 반드시 서지 업서버를 설치를 해주셔야만 된다라는 게 이제 규정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아크에 올라가는 이 높은 이 전압을 TRV라고 해서 이 트랜지언트 리커버리 볼테이지가 과도벽 전압이 크게 되면은 이 기계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제품을 설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요때 이 기울기가 요 기울기인데 이 절연 회복 특성 안에 들어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기울기가 RRRV라고 해서 레이저 오브 라이즈 리커버리 볼테이지에서 과도 회복 전압 상승률이라는 그 부분도 만족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TRV를 만족하는 차단기들을 요즘은 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속 재표를 할 때 동작 책무가 아까 어떻게 돼 있었죠? 오픈을 하고 나서 0.3초 그리고 클로즈 오픈을 한 다음에 15초의 동작하도록 한 다음에 다시 클로즈 오픈하는 동작 책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안에만 이 규정만 지켜지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정기적인 기계적인 횟수 만회까지. 하지만 이 시간 안에 차단을 했을 경우는 이 동작을 있을 때는 그 기계적인 횟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우리가 동작을 책임을 가지고 보증할 수 있는 범위다라는 게 동작 책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트립 프리하고 안티펌핑은 트립입니다. 투입 지령이라고 하더라도 트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립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래서 투입 지령이 계속돼도 투입 지령을 해제한 다음에 다시 투입 동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안티펌핑은 여러 번 반복하지 않도록 투입과 개방에 반복되는 현상을 펌핑을 하는데 트립이 완료된 다음에는 투입 지령이 가해졌더라고 하더라도 트립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항상. 트립이 우선이기 때문에 투입 지령을 해제하고 나서 다시 투입 지령을 주지 않는 이상은 이 펌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펌핑 방지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대칭 차단 전류, 뭐 IB, IPIC 뭐 이런 전류들이 있습니다. IC 60909 고장 전류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이제 피크 전류 부분을 견딜 수 있게끔 대칭분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차단할 수 있는지. 차단 용량은 P는 MV로 표시돼 가지고요. 루트 3 곱하기 24kV에 12.5카. 차단기는 얘가 520MV가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차단기 명판을 보시면 12.5카 차단기가 520MV의 차단 용량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차단 전류하고 차단 용량은 거의 비슷한데, 차단 전류는 전류만 보는 거고 차단 용량은 여기 전압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단 용량에서 전압이 25.8kV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는 560MV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500MV 차단기라고 했던 것들은 이 전압을 22.9kV로 했을 때 계산하게 되면 500MV 차단기가 되는 겁니다. 전격 투입 전류는 아까처럼 아크에서 이제 투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차단 전류가 3사이클이나 8사이클에 대한 고장 전류를 하면은 요 2분의 1 사이클에 대한 투입 전류 부분을 전격 투입 전류라고 해서, 이건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서 1.8 루트입에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1.8 루트입을 하면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서 2.55배인데, 이걸 1.8 루트를 하게 되면 얘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2.55배입니다. 그래서 2.55. 그래서 IC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2.5배를 가져야 되고, 그냥 IC 기준이 아닌 거면 2.5배를 고려하시다 보니까 12.5카에다가 2.5배를 하게 되면 31.25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31.5카를 쓰셔도 되는데, 전격 투입 전류를. 근데 IC 기준으로 하게 되면 2.5배를 계산하게 되면 31.75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32.5카의 전격 투입 전류를 가지고 계시는 차단기를 쓰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규격에 따라서 이 투입 전류들이 틀려지다 보니까 가격들이 또 틀려집니다. 전격 단시간 전류 같은 이런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 전격 차단 용량, 전격 투입 전류, 전격 단시간 전류 등의 이런 차단기에서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V10이나 CT 내부 결선 동작 원리에 관련된 다른 동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내부 구조들을 설명하는 것들, 그리고 내부 구조가 동작이 됐을 때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여부 등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영상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다 V10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V12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